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변수였던 4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4월 CPI는 전년 대비 4.9% 상승으로 예상치였던 5%를 밑돌았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장은 환호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 속도는 이런 속도는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4월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의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전월보다는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팔랐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나스닥 지수 중심의 상승에 그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현재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키워드는 로봇 상장인데요. 그 밖에 몽골 광산 그리고 배터리 경량화와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드, 픽셀폴드 소식을 전한 구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핵 융합 기술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이슈도 오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비자금 의혹, 그리고 고품질 그래핀, 방산펀드와 4월 CPI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상장입니다. 요즘 로봇주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6월 달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상장이 될 경우에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대에 달할 전망인데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로봇 분야에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로봇 대장주로서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두산이 급등으로 출발했는데요. 5%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폭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2.4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협동로봇 관련주들과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히 강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구간 5.15%의 상승세를 견조하게 보이고 있고요. SP 시스템스, SPG 같은 로봇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구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 한우농장에서 4년여 만에 구제약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건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에 청주시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현재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전국 우재료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는 이틀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이 급등 출발했는데요. 관련주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미생물이 현재까지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79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밖에 제일바이오 또 우정바이오 종목군들 일제히 10%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첼시스 역시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방산펀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할 종목군들은 방산주입니다. 정부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측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바달라 측으로부터는 최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방산 시장의 경쟁력 또한 더욱더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앞으로 관련주들은 더욱 큰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퍼스텍이 어제부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나란히 3.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대장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드, 그리고 픽셀 폴드인데요. 간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4%대로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구글은 챗봇 바드를 180여 개 국가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신 언어 모델이 탑재됐기 때문에 대화형 챗봇 시장의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여기선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4와 내부 화면 크기는 같지만 체감상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카메라 성능 또한 더욱더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글이 보유한 자체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데다가 또 가격도 갤럭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폴더블 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들 주가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1%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KH바텍 나란히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 셀바스 AI가 현재 구간 1% 안팎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모아데이터 역시 5.64%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몽골 광산인데요. 2차 전지 소재업종 내에서 광물 관련된 리튬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금양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의 광산 개발 회사 인수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몽골의 몽라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 60%를 한화 약 790억 원에 인수하고자 나섰습니다. 본 계약은 다음 달에 체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리튬 또 니켈과 관련된 광물 관련된 회사들은 해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뉴스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금양이 오늘 급등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20% 이상 급등 출발했지만 현재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14%대의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5,7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배터리 경량화인데요. 이제는 전기차 업계에서 배터리 경량화가 조금 더 강한 이런 추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무게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체 무게를 줄이는 데 업계는 더욱더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관련 차량 경량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오늘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산업인데요. 차량 부품의 무게를 줄이는 알루미늄 브라켓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대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650원 구간까지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세원전공 역시 마그네슘을 활용한 차량 초경량화 부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2.7%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